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방금 영상에서까지는 우리가 필터하고 isNA, 그 다음에 not isNA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결칙치를 추출한다거나 결칙치가 아닌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는 방법까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NA에서 OMI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칙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해당하는 행 자체를 제거를 해보고, 그리고 또 NARM이라는 이제 그 값을 true라고 파라미터를 줘서 결칙치를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 가지고 연산이나 함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우리가 필터 명령어를 써서 해당하는 변수에서 결칙치가 있다면 그 결칙치들을 이렇게 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추출해주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해당하는 변수마다 결칙치가 있을 때 계속 연결을 해서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변수가 5개밖에 안 돼서 2~3개 정도는 적어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드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막 28개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 일일이 나열하는 그것도 좀 뭔가 불필요하거나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그잼 02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넣고요. 자, 우리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결칙치가 포함되어 있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아니요, 미안해요. 이그잼 테이블이 아니고, 자, 새로운 이그잼 0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뭘 대입해서 넣어줄 거냐면, 자, na.om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결칙치가 보이는 행이 있다면 그냥 그 행은 알아서 다 날리고 나머지 것들만 남겨놔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여긴 결칙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칙치가 보이면 다 날려라. 그리고 날린 거를 이그잼 02에다 넣어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살펴보면 이그잼 01도 해당하는 변수별로 결칙치가 아닌 데이터들만 이그잼에서 추출을 해서 새롭게 프레임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그잼 02도.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엔터로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그잼 02도요. 레코드 17개에 변수 5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여기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은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모아보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2가지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2번째 방법이 조금 더 프레임 이름 쓰면 알아서 결칙치 있는 걸 이렇게 날려주니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겠죠. 이 함수를 기억해 놨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나 결칙치가 존재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고 결칙치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볼 거는 결칙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을 연산하거나 함수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거예요. 굳이 삭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 지금 이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결칙치와 비결칙치가 다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 옵션을 줘서 파라미터 옵션을 줘서 그냥 계산해보겠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M으로 파이프 연산자를 제가 쓰고요. 자, 여기다 dplyr에서 우리가 배웠던 summarize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우리 summarize에서는 뭐 평균이다, 합계다, 또는 뭐 중앙값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summarize 요약 함수였었거든요. 뭐 물론 그룹 바이하고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summarize에다가 min
자, 매스라고 할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수학 항목, 수학 변수에 결칙치가 있었어요. 빈 값이.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옵션을 줘서 결칙치가 있지만 결칙치를 제외한 나머지들 거를 가지고 연산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min 언더바 매치를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min이라는 함수를 이제 써서 매스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적으면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summarize라는 함수 안에서 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수학 중간값을 평균값을 구해라. 그래서 mi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원래 min이라는 함수 안에는 함수를 구할 변수명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수명에 결칙치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변수명 뒤에다가 쉼표를 하고요. 자, 파라미터를 주는 거예요. NA, RM이라고 해서 true 값을 이렇게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NARM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NARM을 true로 두면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시켜주는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의 파라미터가 NARM이라는 함수가 돼요. 파라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제가 이렇게만 해볼게요. 지금 NARM 요걸 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summarize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min에서 mass라는 변수는 생성을 시키긴 했는데 계산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같은 코드로 여러분 이 mass 뒤에다가 쉼표하고 이렇게 적어주겠죠. NARM을 데이터 값을 true로 두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 제외하고 매스에 결칙치 하나 있었었잖아요.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평균을 56.3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평균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 더 연장해서 써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summarize 괄로 닫는 부분 앞에 가져다 놓고 쉼표를 하나 해서 한 줄 더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sum mass 해보겠다. 수학 점수의 합계를 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mass 또 이렇게 평균치를 t 이렇게 해주고 합계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값도 구해볼게요. 중간값도 미디안 해서 mass NARM 해서 t 값으로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자, summarize라고 하는 dplyr 패키지 함수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세 가지를 만든 거죠. min, sum, median의 mass 값의 변수 세 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min, sum, median의 내장 함수를 불러다가 mass라고 하는 수학 변수의 평균 합계 중간값을 구할 건데 혹시 결칙치가 보인다면 그것들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세요.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파라미터 연산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 물론 여기에 뭐 평균, 여기 합계, 중간값 이렇게 해서 표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summarize하고 dplyr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도 NARM이라는 파라미터로 결칙치에 대한 옵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여기 한번 보죠. 우리 테이블을 써서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 항목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자, 이제 NA 결칙치에 대한 검증을 할 거예요. 이그잼 폴더에 있는 자,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점수에 결칙치가 혹시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 제가 오타냈네요. 자, 그러면 과학 점수에도 전체 이그잼이라는 테이블 전체 레코드 20개인데 20개 중에서 어때요? 19개는 정상이고 1개가 결칙치가 있다라고 지금 조회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나는 뭘 해보고 싶으냐면
평균을 좀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과학 점수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 값을 결측치로 대체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그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그잼을 열면 여기 과학 점수 12번 아이디를 가진 이 학생의 과학 점수가 결측치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 값을 채워 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값이 없다 그래서 제외하거나 빼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비어있는 값을 내가 채운 후에 전체적인 변수에 대한 연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 과학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냥 여기다가 평균 값을 이제 집어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평균 값을 계산을 해야 하니까 일단 평균 값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min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이그잼 제가 과학 점수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 NA, RM을 T 값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줬어요. 자, 줬더니 그 결측치를 제외하고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과학 점수의 평균을 그냥 한번 툭 내놔봤더니 60.89474래요. 그러면 이제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과학 점수 평균이 그냥 일단 60점이다라는 결론을 이제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 60점이다라고. 근데 요건 그냥 이제 찾아본 거고 그 결측치 자리에 이제 60점을 내가 넣어주고 싶은 건 거죠. 자, 넣어주고 싶은 건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우리 사이언스죠. 다른 변수 말고 사이언스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다. 자, 뭘 대입을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사이언스 변수 항목들 중에 결측치가 보인다면, 평균값 60점을 넣어주고, 결측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값 그대로 줘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if else 함수 기억나요? if else 함수는 여기 조건 비교, 참의 경우, 거짓 경우를 적어주는 게 if else가 해주는 일인데, 자, 우리 이그잼 사이언스 변수에다가 if else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결측치에 대한 대체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if else. 자, if else 갈로 열고, 자, is NA. 자, 결측치가 있냐, 없냐, true냐, false냐를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그잼의 사이언스 과목에 있는 값을 그냥 툭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is NA 이그잼 사이언스라고 적어주면 이그잼의 사이언스 변수의 결측치가 있나요? 자, 있다면 t라고 표시가 될 거고 없으면 false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 여기 t가 오면 바로 옆에 true 참의 경우를 실행을 시키는 거고 여기가 거짓이 오면은 어때요? false 자리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참이었다. 그 말은 결측치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결측치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점수들의 평균값인 60이라는 값으로 대체해서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원래 사이언스 데이터 값을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if else 이렇게 적고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자, 했더니 일단 별일은 안 일어나는데 아까 전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비교해주면 좋겠다. 아까는 요거 테이블 사이언스 요거 해볼까요? 지금 아까 테이블 해서 이그잼 사이언스 했을 때 결측치 하나에 비결측치 19개라고 아까 여기 36번 행에 있는 거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걸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얘가 실행이 돼버려서 그럴 것 같고 아까 전에는 비결측치가 19개였고 결측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이 명령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값에 t다. 결측치가 보인다. 그러면 60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값을 넣어라. 자, 다시 테이블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지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 다시 해보게 되면 이제 결칙지 없이 그냥 온전한 것들로 20개만 있다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탐구학습 문제는 이 결측치와 화요일날 제가 dplyr 함수를 잘 복습을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잘 콜라보를 해서 오늘의 탐구학습 문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ggplot 패키지에 있는 mpg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mpg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근데 mpg 데이터의 원본에는 우리가 사용을 해봐서 알지만 결측치가 없어요. 비어있는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결측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소스 코드 보이나요? 제가 지금 빨갛게 적은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한 번 더 R 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인스톨 패키지 ggplot2 할 거고 인스톨 패키지 dplyr 할 거고 자, 라이브러리 ggplot, 라이브러리 dplyr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줄 소스 코드를 넣는데 위쪽 소스 코드는 무슨 소스 코드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표시할게요. mpg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괄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대괄호가 나왔어요. 대괄호가 나왔는데 이 대괄호는 행열을 표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대괄호를 적는다는 거는 행번호와 열번호를 표시를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여기 이그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가 1,1이에요. 1행에 1열이에요. 근데 제가 3,2 했어요. 그럼 3이면 3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이 행과 열에 교차되는 이 데이터 특정 위치를 의미한다라는 뜻으로 위치 정보를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콤비네이션 C로 65, 124 어쩌고저쩌고 212라고 하는 이 행 번호의 조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행이 있고 그 행에 어떤 열, 고속도로 연비에 해당하는 변수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5군데 행 있죠. 그러니까 우리 MPG가 237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 5줄, 5행의 항목에 해당하는 그 행의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 부분에다가 결측치다, NA다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을 대입, 집어 넣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기존에 원래 데이터가 있었겠지만 고속도로 연비 자리에 이 5군데에는 결측치로 표시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결측치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해보면 돼요? 뷰 한번 해보고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뷰 MPG 해주면 진짜 고속도로 연비 부분 해당하는 그 변수 부분에 여기 65번 행, 124번 행, 뭐 212번 행에 NA라고 결측치로 표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결측치를 만들어 놓은 후에 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구동 방식이 있었어요.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는지 알아보고 싶대요. 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동 방식이 사륜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뭐 이런 구동 방식들이 있을 건데 그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근데 분석하기 전에 우선 일단 구동 방식이나 고속도로 연비 이 두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결측치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어떤 옵션을 주든지 조치를 취한 후에 전처리를 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린 결측치가 있죠. 앞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소스 코드 당연히 적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 변수와 HWY 변수의 결측치가 각각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대요. 자, 그래서 요 1번 문항을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고속도로 연비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지고 어떤 구동 방식, 우리 여기 드라이브 있죠. 어떤 구동 방식의 평균이 높은지 알아보고자 한대요. 근데 이제 이거 알아볼 때 하나의 DPLR 구문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탐구활동 문제는 제가 별다른 힌트를 주지 않아도 화요일 DPLR 패키지에 대한 복습, 그리고 오늘 결측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잘 하셨다면 탐구활동 문제를 잘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 항목에 구글 닥스에다가 올릴 수 있는 활동 문제를 적어 놨으니까 소스 코드도 적고 소스 코드 옆에 주석문 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결과 화면도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작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뭐 잘 안 된다거나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선생님이 별도로 수업하거나 뭐 특별한 다른 용무가 있는 경우 아니면 카톡 보내주면 선생님이 다시 답변 주고 피드백 줄 테니까 연락을 해주시고 탐구활동 문제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날 대면 수업 때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방법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까지 배우고 나면 기말 과제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미션들을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과제도 준비하시고 복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